코피아는 아저씨네 푸드트럭. 자, 진욱이, 이 책은 무엇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이 책 읽으면서? 평화. 평화에 관한 책? 또, 네. 또 약간 그 아이들이 그 기자를 쓰는 책? 그렇지. 아이들이 기자단이 되어가지고 서로 이제 뭐 신문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책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화에 관한 책이긴 한데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는 중요한 단어가 아직 안 나왔네. 또 이 책에서 좀 주로 소개하고 있는 게 있지 않아? 알려주고 있는 거? 주로 유엔? 그렇지. 유엔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 그럼 평화하고 유엔하고 무슨 관계야? 유엔은 평화를 상징하고 그 유엔이 평화를 위해 이래요. 그렇지. 맞습니다. 자, 책 제목이 왜 코피아난 아저씨네 푸드트럭이야?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 코피아는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푸드트럭을 가지고 막 음, 유엔에 가가지고 기자도 음, 막 쓰고 음. 막 그 어린아이들에게 뭐 평화 약간 평화 일을 해줘가지고 그렇지. 자, 이 책에 나오는 이 코피아난, 이 누군지 알아? 네 누구야? 그 미국이 그 제 7회 그 사무총장이었어요 유엔. 유엔 사무총장 코피아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커다랗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가 진욱이 아까 말했던 아이들이 신문 기자단 활동하는 이야기 하나, 이야기 스토리, 그리고 그 신문 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엔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 유엔의 여러 기구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끝으로는 바로 누구에 대해서? 그 유엔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으로 오히려 코피 아난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더 잘 알아야 되는 사람 있는 거 혹시 알아? 반기문. 반기문 사무총장 어떻게 알아? 저요 책 봤어요. 반기문 사무총장 책 봤어. 그렇구나. 그래서 현재 유엔 사무총장은 이 사람이래. 선생님도 사실 이 사람 이름을 잘 외우지 못했어. 현재 유엔 사무총장은 보여? 잠깐만요. 네 보이긴 한데 잘 안 보여? 이 사람. 아니요 보여요. 아, 네 이름이 안토니오 구테우스래. 안토니오 구테우스라는 요 분이 현재 유엔 사무총장인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오늘 보는 유엔 사무총장은 코피 아난 네. 요 분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여기 코피 아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출신으로 사무총장을 역임한 분은 반기문. 두 분. 반기문. 반기 여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특별히 이분들 중에서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아, 푸드트럭, 푸드트럭 주인으로 등장시켜서 유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류의 책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6쪽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쪽에 만화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 26. 아, 나와 있는 거 26쪽 거기 말풍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란 상대를 이해하고 맞춰주라고 노력하는 거지. 나의 이익, 고집, 자존심 등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한 다음 얼굴 붉히고 목소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 이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배려하고 존중받는 방법이기도 해. 사람들이 그 단순한 이치를 자꾸 까먹어서 싸우는 거지. 음. 자, 그래서 평화란 뭐라고? 그거를 그 진욱이 말로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볼까? 왜 평화란 상대를 이해하고 막 상대를 약간 이 존중 그런 것도 해주고 막 상대와 같이 뭐 일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 음, 그럼 어때? 그 진욱이가 봤을 때 정말 평화가 상대를 이해하고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 아니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왜 평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제 생각엔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음. 자, 그럼 현재 평화롭지 않은 곳이 어떤 곳들이 있어, 진욱이가 보기? 저요 그 이스라엘, 응,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렇지. 그럼 이스라엘과 뭐 그 팔레스타인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평화롭지 않은 이유는 이 책에 맞춰서 설명해 보면 또, 설명할 수 있을까? 또 남한이랑 북한도 있죠. 남한과 북한. 이걸 이 책을 통해서 맞춰보면 왜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걸까? 어, 왜냐하면 막 욕심을 내려고 음, 내서 싸우게 되니까. 그럼 남북은 서로 무슨 욕심을 내고 있는 거야? 남북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일단 그 옛날에 전쟁을 했잖아요. 음, 그리고 막 요즘 막 그 안 좋은 점들도 막 있고 막 북한이 막 그 우물폭탄도 요즘에 막 음, 보내고 있어. 음,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함. 그럼 북한만 욕심 부리는 거야? 아니 왜 우리나라도 있을 텐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북한 욕심 부리는 거 말고 우리나라 욕심 부리는 거 잘 모르겠어. 네.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알고 있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가 원래 러시아 따위였는데 러시아가 잠깐 우크라이나 빌려줬거든요. 그러는데 러시아랑 그 유럽 쪽이 그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우크라이나가 유럽 막 그 프랑스 같은 데랑 막 친하게 지내가지고 러시아가 음, 화내가지고 막 그 땅 돌려주려고 막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음, 우크라이나가 거절해가지고 막 싸우게 돼. 음. 아니 어떻게 남북한 얘기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를 더 잘 알아? 어? 진욱이 러시아 사람이야? 아니요, 우크라이나 사람이야? 아니요. 그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주 잘 알고 있네. 이 책에 따르면 바로 나의 이익, 고집, 자존심 등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되는데 나의 이익이나 고집,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야.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가 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기를 바라는 거지. 반면 요 남한 같은 경우는 자유시장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가 남북을 전체를 아우르기를 바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서로 이념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고집하고, 그래서, 타협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평화가 안 되는 것들. 그러면 이제 상대를 이해하고 맞춰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문제는 누가 먼저 맞춰주느냐, 또 서로 상대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맞춰주느냐, 라는 것들이 이제 쉽게 조정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쪽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래요. 인간이 어리석은 욕심. 전쟁이라는 원인은 무수히 많지만 결국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좀 더 읽어보자. 그 다음에. 내가 갖지 못한 걸 빼앗아 차지하려는 욕심, 내가 손해보는 걸 참지 못하고 남에게 흡입을 내려는 욕심, 내 발 아래 남을 두고 다스리려는 욕심,
그 욕심이 다스리지 못해서 전쟁의 비하를 알면서도 또 전쟁을 일으킨 거지.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욱이 했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아, 우크라이나는 EU, 유럽연합과 한 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라는 얘기야. 그리고 러시아로부터는 완전히 홀로서기. 과거, 러시아 과거에는 무슨 나라였어, 이름이? 혹시 알아? 그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 나라 이름이요?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나라일 때는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알아? 아니, 몰라요. 소련, 소련, 네? 소련, 소련? 소련이다, 소련. 소련은, 소련. 소련은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이게 저 줄여서 소련이라고 합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줄여서 소련이라고 과거에는 이렇게 불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래서 소련. 근데 이 연방할 때 이게 그 소련. 원래 리을 받침이 우리나라 이 앞에 올 때는 이응으로 보통 발음나거든. 뒤에 있을 때는 년이라고 그러고 소련. 응? 소련. 그래서 이라고 불렀었는데 요게 이제 소련이 붕괴 멸망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분리 독립을 한 상태였다. 러시아로부터.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EU로 가려고 했고,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에게 중요한 땅이야. 흑해로 나가는데. 그래서 그거를 유럽연합과 친해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서로의 그런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충돌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푸틴이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그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싸우지 말고 둘이 잘 평화롭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진욱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전쟁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우크라이나 입장과 러시아 입장에서 다른 상황에서 진욱이가 보기에 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치. 그런 점들이 무척이나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쪽 제일 아랫부분에 19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대? 유럽에서 유십 여기 나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 세계 국제 연맹을 했던. 그렇지. 자, 지금 우리는 이 책은 유엔에 대해서 유엔 우리 이름은 국제연합이야. 국제연합 유엔에 대해서 우리 책은 알려주는 책이야. 그런데 유엔 이전에 국제연합 말고 국제 뭐가 있었다고? 나는 국제연맹이 있었다고. 국제연맹이 만들어진 때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반면에 유엔 국제연합이 만들어진 때는 혹시 언제인지 알아? 2차 세계대전이 그렇지.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었다는 얘기. 그럼 1차 세계대전은 뭐고 2차 세계대전은 뭐냐라는 거지. 혹시 진욱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알아? 잘은 모르는데 어, 1차였나 2차였나 그 독일 사람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틀러? 그, 네. 어, 그 사람이 약간 그 전쟁 일으킨다고. 음.
자, 나지. 나치. 나치가 이제 히틀러가 속한 정당 이름이었고, 그 히틀러인데, 제1차 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대전. 그래서 여기에서 동맹국과 협상국, 동맹국이라는 게 있었고, vs 뭐 협상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동맹국과 협상국이 서로 맞서서 싸웠던 그러한 전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주로 여기서 동맹국에 속한 나라들은 여기도 그 1차 세계, 2차 세계는 모두 다 중심은 여기 이 나라였어. 어느 나라? 일,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동맹국 편이었어. 반면에 이제 협상국의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일본도 이때는 여기 협상국 편이었어. 왜요? 아? 일본이 일본은, 그 당시에는 영국하고 친했어. 1차 세계 아, 당시에.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입장이 바뀌는데 이렇게 동맹국과 협상국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이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을 한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그 전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어. 근데 독일, 독일이 나중에 큰 거야. 독일이 나중에 컸는데 보니까 자기들도 식민지를 갖고 싶은데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가 식민지를 많이 갖고.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이 어떻게? 야, 레슬랑. 뺏으려고. 영국, 프랑스는. 영국이랑 프랑스는 안 돼, 여기는 미식민지야. 그렇지. 여긴 안 돼, 우리 식민지야.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지고 서로 각자 나라의 이익에 따라서 편을 먹은 거라니까. 동맹국 협상국. 그래서 결국은 누가 어디가 이겼다고? 협상국. 이 협상국이 이겼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1918년에 끝났어. 전쟁이 18년에 끝나니까 그러면 이 전쟁한 이후에 그럼 앞으로 전쟁 뒤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전쟁하지 말자. 말자. 그러면서 이제 만든 게 아까 바로 뭐 제연맹. 국제연맹을 만들었다. 국제연맹. 자, 그런데 문제는 41쪽에. 근데 문제는, 근데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지만 전쟁을 막기는커녕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왜 국제연맹은 전쟁을 막지 못했대? 거기 읽어보니까 어, 아, 그, 국제연맹 각국의 검금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약속을 어겨도 어찌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그냥 국제연맹은 한마디로 힘이 없었어. 그래서 국제연맹에는 그냥 뭐라 하면 서로 싸우지 않는다 라고만 돼 있지. 너 싸우면 너 한 대 맞는다. 너 싸우면 우리가 가서 제압할 거다. 이러한 규정이 없었다는 거야. 학교에 만약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교실에서 어? 선생님이 만약에 핸드폰 갖고 오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 근데 그러면 어떤 애가 핸드폰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했어. 어? 그럼 애들이 어? 야 핸드폰 갖고 와도 뭐해?
안 온다나 보다라고 하면 그 규칙을 지키지 많죠.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그래갖고 어떤 애가 핸드폰 갖고 왔는데 핸드폰 갖고 오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핸드폰 안 갖고 핸드폰 갖고 왔는데 규칙 어겼다고 해서 뭐 혼내는 게 없어. 불이익 받는 게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잘 지키지 않는 거야. 근데 핸드폰 갖고 오지 마세요 했는데 어떤 애가 핸드폰 갖고 왔어. 그럼 너 그러면 핸드폰 갖고 오지 말라는 규칙 어겼으니까 너 뭐 반성문 10장 써. 너 뭐 남아서 한 30분 동안 뭐 반성하고 가. 이렇게 벌칙을 주면 어때? 또 핸드폰 갖고 와? 아니, 또 핸드폰 갖고 오지 않는다는 거야. 즉 국제연맹이 뭐는 있었으나 권고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요 권하는 거야. 권고만 하고 뭐는 없었다? 강제력은 강제 없었다. 없다. 강제력. 아니면 벌칙은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야. 오늘날에도 법을 정할 때 어떤 법은 그냥 권고만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법은 거기에 뭐가 있어? 너 이 법 지키지 않으면 벌금 내릴 거다. 너 이 법 지키지 않으면 징역, 감옥 보낼 거다. 라고 강제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니. 그럼 당연히 어떤 법을 사람들이 더 잘 지킬까? 아니, 강제력을 더 차지. 강제력 있는 그런 걸 더 잘 지킨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요 국제연맹은 이런 한계 때문에 결국은 전쟁을 막지 못하고 다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는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 협상국이 이겼으니까 독일한테 뭐라고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한테 야 너네 전쟁 일으켜갖고 너네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너네가 이거 다 물어내 그런 거야. 자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 전쟁에서 진 다음에 자기들이 잘못했긴 했지만 어쨌든 그 많은 돈을 다 물어내려고 하면 쉬워 힘들어? 힘들죠. 무척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을 때 아까 진욱이가 말했듯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야 우리 돈 갚지 말자. 어? 야 우리 독일이 왜 이렇게 계속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독일은 위대하다. 어? 내가 다시 우리 위대한 독일을 이렇게 세우겠다. 이러면서 막 나선 거야.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이 어때? 너무 좋죠. 어, 히틀러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히틀러가 그냥 죄가 된 게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좋아해서 뽑아준 거야. 총통으로. 그래서 히틀러가 아예 그동안 자기들이 잘못했던 거 이런 거를 뉘우치고 갚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야. 제2차 세계대전은 그래서 축구국이라고 그래. 축구. vs 이번에는 연합국이라고 그래. 어디하고 싸웠다고? 한국이란 영합국. 축구와 연합국이 싸웠다. 그래서 이 추축국 서쪽은 제 생에 독일이 무조건 있을 것 같고, 그치. 추축국은 독일이 짱 먹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탈리아 또 또 여기 이탈리아, 여기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또 하나가 오스트리아일까요? 일본. 일본이 이때는 추축국 편을 먹어. 그리고 반면에 연합국, 아, 미국, 연합국은 미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미국 연합국 이번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러시아는 나중에는 이제 뭐 이게 소련이야 소련. 나중에 여기 소련으로 바뀌고 소련. 그 다음에 미국. 이 나중에 이제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등등 이런 나라들이 이제 뭐가 돼? 연합국이 돼. 추축국가 연합국.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일본은 처음에는 협상국이었잖아. 네. 우선은 근데 추축국 여기로 바꾼단 말이야. 바뀐단 말이야.
일본이 독일하고 처음에 1차전 싸웠는데 왜 2차전에는 한 편 먹었던 영국, 프랑스를 배신하고 왜 추축국으로 갔는지 혹시 알아? 제 예상으로는 약간 일본이 영국이랑 프랑스랑 싸웠던가 아니면 독일이 일본한테 돈 준다 그래가지고 같이 싸워. 그렇지, 맞습니다. 자, 일본이 1차 세전 때만 해도 아주 큰 나라는 아니었어. 근데 일본이 1차 세전 이후에 점점 나라가 커지는 거야. 힘이 세지는 거야. 그러면서 일본이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이, 이 아시아를 다 먹고 싶어 했어. 맞아요. 태평양 뭐 이게 아시아권을 다 먹고 싶어 하는데 일본이 너무 커지니까 다른 나라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해. 그러면서 특히 미국이 일본 너네 뭐해라? 그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니까 뭐 일본이 결국은 자기들이 더 크려면 미국과 싸워야 돼. 그래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잖아. 그러면서 일본이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과 싸우고 있는 독일, 이탈리아하고 뭐 하는 거야? 혼자 그런 거죠. 같이. 그래야 자기들 힘이 더 아시아에서 자기들 힘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나라의 뭘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편먹는 게 달라진다. 진욱이도 그런 때 있지 않아?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날은 이렇게 누구 편 들었어. A라는 친구 편 들었어. 그래갖고 막 다른 애들하고 막 붙었어. 근데 어떤 상황에 보면 자기가 A라는 친구랑 편먹는 것보다 B라는 친구랑 편먹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오히려 A랑 막 싸우는 그런 경우 없어 혹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진욱이는 그런 적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늘 같은 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편이 뭐해서 갈려서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다. 진욱이가 정치에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은 당이 지금 현재는 무슨 당이 있어? 네? 정당. 정당이 뭐예요? 정치하는 당. 국회의원들이 속한 당. 아, 그 대전 국회의원도 있고 세종도 있고. 아,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속한 정당에서 뭐 기호 1번, 기호 2번 뭐 이렇게 이런 정당이라는 게 있잖아.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 정당. 몰라? 네, 저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이 국민의힘이라는 당. 들어봤어? 국민의힘? 아, 네, 알아요. 그다음에 이제 야당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이란 당이 있어. 그다음에 네,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있어. 네. 근데 그 개혁신당에 했던 사람들은 원래 국민의힘하고 한편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해갖고 싸워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하고 편먹고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편먹는 게 서로 알아요. 달라질 수도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 편먹었으면 끝까지 편먹어야지 어떻게 배신을 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때는 생각이 같았지만 생각이 뭐하면 달라지면 이익이 달라지면 당연히 서로 싸울 수도 있고 갈라설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욱이가 보기엔 어떤 것 같아?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상황이 달라지면 편이 달라지고 갈라져야 된다? 아니면 상황이 달라져도 계속 한 번 편은 영원한 편이다. 그냥 같은 편이죠. 왜냐하면 아, 배신을 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근데 상황이 달려줘도 아, 그 팀먹기로 했으면 아. 계속 팀먹고 있으니까 해야 해요. 진욱이가 선생님하고 팀먹기 했는데 쌤이 막 진욱이를 막 구박해. 못 살게 굴어. 그래도 진욱이는 쌤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는 한 번 팀 먹었으니까 난 끝까지 선배팀 할 거야. 그럴 거야?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그건 잘 몰라? 조금 아까 너가 한 번 팀은 영원한 팀이고 배신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건 또 모르겠어. 그래서 아니 선배가 진욱이한테 잘해주고 진욱이하고 같이 뜻을 하고 이럴 때는 당연히 근데 갑자기 진욱이가 나 너네 팀 안 할래 그럼 배신자라고 그러지. 근데 잘해줬던 선배가 갑자기 진욱이한테 욕하고 막 돈 뺏고 어? 막 그러더라니 못되고 그러더라니. 그럼 진욱이가 과연 선배에게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라면서 내가 너를 배신한 게 아니라 누가 너를 배신한 거다? 선배 네가 나를 배신한 배신한 거다. 거다. 먼저 배신한 거다라고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우리 팀 뭐 할 거다? 깰 거다. 왜? 네가 바뀌었으니까.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어쨌든 뭐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추축국과 연합국이 나뉘어서 싸웠어. 결국 누가 이겼어? 연합국, 연합국이 이번에. 그러면서 자, 뭐 이제 진짜 유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하면서 만들어진 게 국제연합이. 자, 그럼 유엔 국제연합은 추축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을까? 연합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을까? 당연히 연합국이죠. 연합국을 중심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국제연합에는 승전국인 연합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국제연합국 안에 이제 중요한 나라 5나라가 있거든. 이 책에 나오는데 안, 안전보장이사회. 그 미국 있고 줄여서 안보리라고 그래. 근데 안보리에 이사국들이 상임이사국이 있어. 상임이사국은 늘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들인데 이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 있는데 그 5개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요 5개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래서 이런 독일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다 여기에 빠져 있어. 근데 사실은 독일이나 일본이 지금 세계에서 3등, 4등 하는 나라야. 경제력 규모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독일이나 일본이 더 경제 규모가 크거든? 3등, 4등 하는데 뭐 일단 여기에는 빠져 있어. 그 이유가 뭐기 때문에? 아 추축국 축축기 여기 패전국이기 때문에 패전국. 반면 연합국 여기는 뭐 무슨 나라? 는 승전국이 있대. 패전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있는 거야. 독일과 일본 이런 나라는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엔은 어쨌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2쪽과 43쪽에 국제연맹이라는 단체하고 국제연합이라는 단체하고가 이렇게 차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47쪽 보겠습니다. 47쪽 봤어? 네. 자, 47쪽 보니까 유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래서 유엔 본부가 커다랗게 4개의 건물이 이루어져 있대. 첫 번째 건물이 유엔 사무국, 유엔 사무국, 두 번째가 유엔 총회, 유엔 총회, 세 번째가 유엔 컨퍼런스 빌딩, 유엔 컨퍼런스 빌딩 있고, 네 번째가 한마슈르드 도서관. 한마실도 도서관이 되는데 유엔이 이제 어디 뉴욕에 있나? 뉴욕? 뉴욕. 아, 네, 저 가봤어요. 그렇지. 선생님은 못 가봤는데 진욱이 형이 직접 가봤을 거 아니야. 근데 어때? 이 책 네. 설명대로 그렇게 돼 있어? 네, 맞아요. 아, 그 유엔 사무국이 크게 한 이쪽쯤에 서 있고 유엔 총회가 막 이렇게 깃발이 막 이렇게 엄청 많은 깃발이 이렇게 돼 있고 어, 뭐
도서관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 도서관처럼 생긴 약간 납작한 빌딩이 있었고. 역시 다녀온 진욱이가 확실히 알고 있구만. 진욱이가 오히려 쌤한테 잘 가르쳐줬네. 여기 보면 아까 유엔 사무국이 나오는데 유엔 사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야. 실질적으로 유엔을 뭐 하는 곳? 운영하는 곳. 그러니까 유엔에 필요한 그런 일, 행정 이런 그러니까 손발이라 맞아요. 손발. 손발이 되어서 모든 활동을 다 진행하는 곳을 유엔 사무국이라고 그러고 아까 이 사무국을 지휘하는 사무국의 우두머리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아. 그다음에 이제 유엔 총회는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전체 의사 결정을 하는 곳. 미국 이걸 보고 이제 유엔 총회라고 그래. 유엔 총회는 쉽게 말하면 머리에 해당돼. 머리. 유엔 총회에서 뭘 결정을 해. 그럼 그 결정한 것을 우리 손발이 뭘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유엔 사무. 사무국이라고. 유엔 사무국의 우두머리가 유엔 사무총장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 있는 거 알아? 국회? 네. 국회의 우두머리는 국회의장이야.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국회의장이 있어. 근데 국회의장 밑에 국회 사무국이라는 것이 있어. 그 국회 사무국에서 역시 국회의원들이 결정하고 뭐 한 일들을 뭐가 되어서 손발이 되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일어나는 일들을 뭐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삼국이라는 어떤 그런 조직이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 자, 51쪽. 네. 예, 보니까 유엔 사무국, 유엔 총회의 산하기관이고 유엔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구가 뭐가 나와? 51쪽. 이제 51쪽이면 예. 사무부 안전보장이사회. 흔히 말했던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안보리라고 그러는데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총 책임을 지는 곳이 바로 이 안보, 이 안전보장이사회야. 세 번째가 경제사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사회. 국제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그런 기구들.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사회이사회에 속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신탁통지이사회. 신통. 신탁통치가 뭔지 혹시 알아? 아니요. 요 신탁통치이사회가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어. 신탁통치라는 거 뭐냐면 아, 대신 다스려준다라는 뜻이. 신탁이라는 말은 믿을 신, 부탁할 때 탁이야. 부탁할 때 탁. 믿고 맡긴다는 거야. 통치는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지, 역사적으로? 8월 며칠이요? 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아주 큰 일이 있었는데. 45년 8월 15일. 8월 15일이요? 8월 15일이 무슨 날이야? 8.15. 와, 15일. 8월 15일 빨간 글씨야. 빨간 글씨라고요? 8월 네, 15일 날. 찾아보고 있습니다. 광복절. 광복절이야. 광복절이 뭐야? 광복절은 그, 그 내셔널, 자, 광복절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드디어 뭐해? 이제 그, 독립. 독립한 날. 해방된 날. 광복이라는 말이 광이 빛광자거든. 복이 다시라는 뜻에서 다시 빛을 찾은 날이. 우리가 일제 침략기를 어둠에 갇혀 있던 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시 이제 우리가 빛을 찾은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방된 그런 날이. 자, 근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우리 힘으로 독립됐어?
아니요.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을 찾아냈어? 아니요. 어떻게 우린 독립하게 됐어? 그, 그 미국이 도와줬어요. 그렇지, 그 미국이. 약간 그, 그 미국이 그가 일본한테 너네 식민지 네가 너네들이 가진 식민지 다 돌려줘라 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잘 알고 있네. 일본이 아까 말했듯이 이 아시아 땅을 다 차지하고 싶은데 미국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지.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지. 그러면서 네,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에서 전쟁을 벌여. 태평양 전쟁. 그러다가 일본이 끝까지 항복 안 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어? 일본에다가. 핵폭탄 그렇지. 전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인가? 거기에다가 어, 후쿠시마 아니었어요. 어? 후쿠시마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일어난다고. 그건 아, 그건 그 얼마 전에 원자력 발전소 그 쓰나미 때문에 폭발 사고 일어났. 터졌어요. 후쿠시마는 어, 또 얼마 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그다음에 이제 전이었을걸요? 어? 몇 달 전이었을걸요? 몇 달 전? 아유, 네. 한참 됐지. 원전 폭발한 건 한참 됐지. 10년 넘었어. 10년 넘고 가만있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한 10년 되지 않았을까? 아니요? 안 안 됐는데? 됐나? 2011년, 10년 넘었네. 2011년 3월 11일 날 일어났으니까. 지금부터 13년, 14년. 그때부터 막 바다에다가 뭐 붓는다는데요? 아? 바다에다가 막 붓죠. 그렇지. 그때 이제 그 가둬놨던 그 오염수를 그동안은 육지에서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태평양 바다에다 버리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그래서 2011년이면 우리 진욱이 태어나기 전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소금 막 사던데요? 그랬었어. 바닷물 오염돼서 이제 소금 만들면 소금도 오염될지 모른다고 해서 그 전에 소금 사놔야 된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물고기도 막 사고 소금도 막 사고 진욱이네 집에도 그래서 소금 창고가 됐어? 그렇진 않아? 아 그렇게 많지는 않을걸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일본이 항복을 했어. 일본이 항복하면서 지금 아까 진우가 말한 대로 일본에게 너네 그동안 갖고 있던 식민지 다 뭐해라? 다 돌려줘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그런데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남쪽에는 누가 들어오고 남쪽에는 누가 들어왔어? 이거 미군이 들어오고 저 북쪽에는 누가 들어왔어? 중국 소련군. 소련군이 들어왔어. 지금의 러시아. 소련군이 들어왔어. 그러면서 소련군과 미군이 들어와서 아까 소련하고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한편 먹었던. 잠깐 다스린다 그랬어요 나라를. 그렇지. 그러면서 야 한국 너네가 35년 이상 나라 없이 살아서 너네들은 나라를 다스릴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뭐 할게? 너희 나라를 해줄게. 줄게. 그게 바로 뭐야? 그게 그러면서 남이랑 북이 갈라졌어요. 그게 바로 51쪽에 나오는 뭐라고? 내가 아, 다스려줄게 했던 그게 바로 뭐야? 지금 쌤이 말했던 우리 어떻게 이것 때문에 계속 쌤이 그거 설명하는 거잖아. 51쪽에 네. 우리 뭐 설명 때문에 지금 쌤이 여기까지 50도 나오는 안전보장 이사회 아니 구성. 그건 아까 쌤이 설명했고 그 밑에 뭐 설명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된 거야. 믿고 다스린다. 믿고 맡겨라. 그럼 우리가 대신 다스려준다. 이게 뭐였어? 신탁통치. 그, 여기 그 신탁통치 이사회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우리 역사에 우리나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한 거잖아. 이 유엔에서 음, 한반도에 대해서 뭘 결정한 거야? 신탁통치를 결정한 거야. 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신탁통치에 대해서 찬성해서 반대했어? 안 됐죠. 반대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탁운동이야. 반탁. 신탁통치에 반대한다 해서 반탁운동. 반면에 찬성한 사람도 있었어. 찬성한 사람들은 찬탁이라 찬탁. 우리나라에서 찬탁과 반탁으로 나눠서 또 뭐 했던 거야? 싸웠던 우리나라의 내부 분열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통치사회. 자, 그다음에 그 밑에가 뭐야?
그 밑에는, 네? 그 밑에 신탁금 지사의 다음에 뭐가 나와? 55쪽에 51, 그거요? 51. 우리 51쪽 보고 있잖아. 51쪽 보고 있잖아. 우리. 음, 그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더라라는 얘기지. 국제사법재판소는 사법이 뭔지 알아? 사법? 사법부? 사법이라는 게 뭔지 알아? 아니요. 몰라? 그 자, 사회법, 음, 우리가 주류사법, 법원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 네, 행정부 들어봤고요. 입법부는 아직 못 들어봤고, 사법부. 자, 입법부는 아까 쌤 그, 국회가 혹시 하는 일이 뭔지 알아?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국회요? 어. 그 나라를 다스리죠. 법을 만 그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일을 해. 뭘 한다고?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행정부가 뭐 국방부, 교육부 이런 장관들이 있어, 장관. 장관. 여기는 아까 여기 국회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이런 각 부의 장관들이 법을 집행해, 집행. 법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졌으면 예를 들면 입법부에서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줘서 그 먹을 걸 사 먹도록 하자. 그런 법을 만들었어. 입법부에서. 그러면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난한 사람들 조사해가지고 당신들 돈 나눠줄게 하고 돈을 나눠줘. 아니면 입법부에서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자. 하루에 간식을 하나씩 나눠주자. 이런 법을 만들었어, 만약에.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초등학생들한테 뭐 한다는 거야? 간식을 나눠준다는 거야. 이해가? 입법부가 하는 일, 행정부가 하는 일 이해가? 네. 그럼 사법부는 뭐냐? 재판소야. 법원. 재판하는 것. 법에 따라 뭐 하는 것? 법에 따라서 뭐 한다고? 하나는 거. 심판하는 것. 즉, 그 사람이 법을 잘 지켰나? 안 지켰나? 그래갖고 간식을 나눠주는 법을 만들었어. 교육부 공무원들이 간식을 뭐 했어? 나눠주는 일을 했어. 근데 진욱이가 나 간식 못 받았어요. 나 받은 간식 이거 완전히 막 구려요. 나빠요.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정말로 그 간식을 제대로 잘 나눠줬는지, 간식을 나눠주는 일을 제대로 잘했는지 법원에서 뭐 하는 거야? 심판. 판결을 법원에서 심판 내려갖고 그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린다는 거야. 요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요걸 하는 데를 보고 뭐라 사법. 사법부라고 한다는 거야. 사법부는 그래서 법원이야, 법원. 재판하는 곳이야. 자, 쌤이 지금 유엔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사법부를 얘기를 했어? 유엔에도 뭐가 있다고? 유엔에, 그, 이게 유엔에는 그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었어. 사법재판소라는 것이 있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결국 뭐? 그 행정부하고 써 있잖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하는 일. 유엔자초 사법기관이라고 사법재판소. 하고 하는 일은 국가 간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 해결하는 것. 국가 간에 싸울 때 사법재판소에서 야, 너희들 일로 와봐. 누가 잘했나 내가 뭐 해줄게? 판단해. 심판해줄게. 국제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야. 그래서 나치 히틀러가 제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그랬잖아. 가스실에 모아서 막 죽이고 막 그랬잖아. 그런 네.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나중에 뭐 한 거야? 재판한 거야.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있잖아. 네. 싸우고 있잖아. 그 이스라엘 총리를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하려고.
너 전쟁 저지른 거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뭐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뭐 나중에 뭐 러시아가 만약에 뭐 진다. 그러면 푸틴 대통령을 여기 국제사법재판소에 데려다가 뭐 할 수도 있어? 재판할 수도 있어. 너 왜 전쟁 일으켰어? 이런 식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국제사법재판소가 아주 힘이 세질까? 못해. 그래갖고 그런 잘못한 사람을 잡아다가 뭐 해야 되는데 재판하고 혼내줘야 되는데 그 힘이 별로 이제 없는 경우가 좀 있어. 물론 좀 힘 약한 애들은 아직 국제사법재판소 잡아다가 재판하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해. 그리고 나라들 간에 네. 분쟁이 있었을 때 하는데 지금 일본이 자꾸 우리나라한테 국제사법재판을 걸려고 그래. 무슨 문제가 걸려고 하는지 알아? 그 약간 그 독도, 잘 모르겠어요. 독도. 독도? 왜 독도 갖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려고 그래? 일본은. 자기가 원하니까.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야 한국 너희들이 자기네 땅을 우리가 강제로 뺏었다고 지금 일본은 주장을 해. 그러면서 무슨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리? 가가지고 일본이 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번 심판해보자. 그러면 자기네 땅이라고 그럴걸? 하면서 그러려고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 근데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요. 안 가려고. 왜 안 가려고 그럴까 우리나라? 솔직히 말해서 그 일본 땅이 아닌 이유가 우리나라에도 적혀 있고 일본에도 적혀 있고 그 그렇지. 일본 역사에 막 그 막 역사책에 막 그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막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한국 그렇지. 땅이다. 그렇지. 그 근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진욱이 저 뒤에 보면 지구본 있잖아. 둥근 지구본. 그러면 망원경도 있잖아. 네. 근데 선생님이 야, 저 지구본하고 저 망원경 내 건지 네 건지 우리 재판소 가갖고 재판하자. 라고 하면 진욱이 그래 재판하자 그럴 거야? 네. 어? 왜냐면 지금 제 방에 있죠. 아, 그리고 제가 산 게 증거가 있죠. 어. 그리고 막 그런 게 그런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러면 독도가 우리 땅이니까 그럼 가서 재판하면 되잖아. 근데 왜 재판 안 네.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 일본이 뭐라고 할까 봐. 일본이 뭐라고 할까 봐? 아니면 혹시라도 질까 봐. 피해가 있을까 봐? 그런데 진욱이는 그러면 왜 선생님이 재판하는데 재판을 해요 그런 거야.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신이 없어서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일본이 맨날 야, 너네 자신 없으니까 재판 못 하는 거지? 이럴 수 있어. 그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진욱이가 저 지구본과 저 망원경이 누가 봐도 누구 거라는 거야. 진욱이 거라는 제 거죠. 거야. 근데 그걸 뭐하러 뭐 하냐는 얘기야. 힘들게 재판하냐는 거야. 내 건데. 당연히 내 건데 그걸 갖고 뭐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재판을 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아까 진욱이가 말한 것처럼 일본이 사실은 뭐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이제 일본보다 힘이 세진다고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일본이 여태까지 막 2등, 3등, 4등 하던 나라야. 국제적으로 봤을 때. 경제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더 경제 규모가 크니까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쳐갖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판결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아예 가려고 하지를 않아. 이거는 네. 분쟁거리도 아니다. 선생님이 저 지구본 내 거야. 다퉈보자 그러는데 야 이건 다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100% 진욱이 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어쨌든 국제사법재판소가 우리나라는 또 그런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나와 있는 게 뭐? 그, 나와 있는 게 책 몇 쪽이요? 51쪽, 책 51쪽. 총회. 유엔 총회에서 유엔 총회가 가장 아까 말했듯이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한 어떤 그런 기구가 바로 유엔 총회입니다. 자, 그 전에 46쪽에 하나만 먼저 보고 넘어가 46쪽. 46쪽에 보면 새로운 단어 하나 나와. 진흙이가. 새로운 뭐한데? 46쪽. 무슨 단어? 46쪽이요? 46쪽. 네, 46쪽에는 이게 보면 진욱이가 새로운 단어 하나 배운 단어 있지 않아? 국제기구, 어? 국제기구,
42쪽 말고 46쪽. 아, 46쪽인데요. 46쪽에 나와 있는 단어, 설명 나와 있는 단어 있지? 무슨 단어 설명 나와 있어? 아, 잠깐만요. 치유의 복권구역. 그렇지. 치유의 법권구역. 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 치유의 법권구역이 뭐래? 치유의 복권구역은 다른 나라 안에 있으면 그 나라 법으로부터 면제되는 권리. 그 나라 안에 있으면서 그 나라 법으로부터 면제 면제되는 권리라는 게 권리. 치유의 법권이라는 것이. 그 치유의 법권 부여가면 그런 것이 보장되는 그런 구역인데 왜 갑자기 유엔 얘기하는데 이 치유의 법권이 나왔을까? 유엔과 치유의 법권이 무슨 상관일까? 자, 아까 유엔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 우리 진욱이 갔다 왔다 그랬는데 유엔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 유엔은 그 미국 마네탄, 미국, 그렇지. 맨해튼 있어. 뉴욕이야? 미, 또 미국 뉴욕 그 맨해튼에 있어요. 맨하탄에 있어. 그럼 우리 여기 유엔이 미국 뉴욕에 있으면 사실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 원래는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 미국이요.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유엔은 치외법권 구역이라서 어디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미국이 미국의 법을 법을 따르지 따르지 않는다. 않는다. 다른 나라 안에 있으면서 미국 안에 있으면서 그 나라 법, 미국의 법을 미국으로부터 면제되는 권리가 있는 것이 바로 치외법권 구역이라는 거야. 이해가? 네. 그럼 왜 유엔에는 치외법권 구역을 줬을까? 왜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왜냐면 유엔은 그거를 해야 되니까 약간 그 평화를 응, 해야 되는데 막 그 미국 법을 따르는 미국 법에서는 막 너네 돈 벌어라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막 그런 걸 따라야 되잖아. 맞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미국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미국이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저기 할 거 아니야. 다 그냥 체포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유엔은 세계 전체를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미국에 위치해 있지만 미국의 법을 따르지 않는 치외법권 구역으로 정해줄 거야. 됐어? 네. 치외법권 구역은 우리나라 안에도 있어. 우리나라 안에도. 우리나라인데도 우리나라의 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어. 혹시 알아? 우리나라에도 유엔 있지 않아요? 그 아, 약간 유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 이런 곳들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 법을 지키지 않아. 왜냐면 그 미국 대사관은 어디의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국의 것. 것이라 생각. 영국 대사관 영국의 것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미국의 법을 따르지 어, 한국 거죠? 거기는 치외법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사관이 있는 곳. 이해가? 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뭐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야? 그 평화랑 어? 유엔. 유엔에 관한 유엔이랑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욱이가 독감으로 고생하는데도 아주 끝까지 공부를 잘 마무리했네.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마음도 복제가 되나요? 라는 책이 동화책이야, 동화책. 창작 동화책, 단편 동화, 창작 잠깐만 동화 켜볼 수 보면은, 있어요. 그래, 그래. 그 마음도 복제가 되나요? 라는 책을 갖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우가. 네. 수고 많았습니다. 독감 잘 낫고, 네. 안녕.